근황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어떻게 예. 지내시는지. 요새는 뭐 창당 작업 온다고 조금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만날 사람들도 여러 분 있고, 하여튼 지금 처음에는 제가 얼굴만 나서주면은 나머지는 다 자기네들이 한다 그러더니 이게 상임 대표를 하고 맡으니까 상임 대표가 끼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님께서는 업 자체가 원래는 정치를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박문진 이사장 할 때도 국정감사 받으면서 정치를 할 거냐고 물어봐서 나는 정치에 전혀 뜻이 없다. 이렇게 해왔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정치에는 전혀 뜻이 없는데, 아, 이것도 정치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있어야 이게 우파가 모일 수 있겠다고 주변에서 말씀을 들어 하셔서 제가 하여튼 그러면 제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나선 겁니다. 저도 신문을 통해서 사실 창당 이야기 먼저 봤어요.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 20일 예, 예. 그 당을 이제 창당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예, 예. 이제 창당 준비위 예, 이제 예. 가동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어떻게 해서 그 창당을 하실 결심을 하셨고 어떻게 구성해서 하시게 되셨는지. 금년 연초만 해도 저는 미래통합당, 지금 말하면 국민의힘, 이 그동안에 뭐 기독자유당이니 여러 당이 있었어도 그래도 지금 여당의 독주를 막으려면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힘을 모아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미래통합당에다가 지원하는 일을 해왔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미래통합당에서 태극기 세력과 우파 유튜버들 때문에 졌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전에는 고무신 한 장만 받고도 찍어줬는데 이번 선거는 각 가정에 100만 원짜리 고무신을 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금권 선거 때문에 진 것이고 또 그 와중에도 국민의 41.5%가 그런 금권의 유혹을 뿌리치고 미래통합당을 찍어줬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당히 선전을 한 셈인데 그리고 그것이 거의 대부분은 태극기 세력이나 우파 유튜버들의 공인데 거꾸로 태극기 세력과 우파 유튜버 때문에 졌다. 이제 자유우파 세력과는 결별을 하겠다. 이제 우파니 보수지 이런 소리는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는 거 보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지원할 정당이 없어졌잖아요. 아니 이렇게 마음을 둘 정당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말 이게 이제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되는지 저도 허전하고 근데 이제는 뭐 정권 교체 방법도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데로 만일 정권이 넘어간다고 해도 저거는 이미 중도 좌파쯤 되는데 저거를 믿고 있을 수가 있느냐. 결국은 저건 더불어민주당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허전해하고 있는데 주위에 이제 애국 세력 이제 몇 분들이 여러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많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을 바꿔갈 것이냐 또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제껴놓고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 애국 진영에서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토론 결과 우리가 뭐 수십만 명이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바꿔놓겠다라는 거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현실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방법이 애국 우파 국민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러면 이제 주위 분들이 그거를 이제 모으려고 그러면은 뭐 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핵의 역할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좀 늙음하게 힘든 일에 사실은 끼고 싶지가 않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공산주의 적화로 나갈 거를 이미 8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딴 분들은 몰라서 이걸 못 막았다고 치지만 저는 알면서도 못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여튼 제 몸을 던져서 문재인 정권을 정말 물러나게 하여튼 좌파 정권이 또다시 집권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나서게 된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하였지만 그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빨갱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이제 저는 빨갱이라고는 안 했고 공산주의자라고 네, 했습니다. 공산주의자. 예. 그 표현 때문에 사실 지금 재판 중이신 거잖아요. 재판 중이죠. 예, 1심은 무죄가 나왔다, 2심에서 유죄로 뒤바뀐 건데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이신데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 이제 이렇게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시게 된 건 어떠신가요, 소감이? 예, 지금 저는 뭐 구속을 시킨다고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 여자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속이 돼 있고 뭐 이재용 같이 천하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도 구속도 되고 그랬는데 저를 뭐 구속을 시켜본들 뭐 제가 그거 못 견디랴 싶기도 하고 이제는 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제가 살 만큼 살았고 살고 있는 동안에 그래도 제 나름으로는 열심히 살아왔고 충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뭐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창당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예.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신 거잖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은 현재 어떻다 딱 진단하시면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민주당을 이렇게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김종인 씨가 그분을 데려다 놓고 가고 있으니 저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의 배은망덕한 그런 그 애국 국민들을 모욕하는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떨어지게 하고 또 뭐 중도를 껴안는다 해가지고 이를테면 우파 정당에 저거를 굳건히 지켜서 중도 국민들이 따라오도록 해야지. 자기가 할 일을 못하고 중도 국민들을 따른다고 그 뜻에 따라가면은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그게 사이비 정당이지. 그래서 우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부터가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가니까 이제는 얻다가 뭐 희망이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뭐 태극기를 3년 4년을 흔들었어도 뭐 얻어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럼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는 국민의힘이라도 좀 많이 당선을 시켜서 어떻게 저거를 견제하고 요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라도 좀 해볼까 하고서는 열심히 도왔는데, 지금 저런 상태에 이 배은망덕하고 이를테면은 이념 성향도 지금 민주당 이중대하고 똑같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도저히 저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진짜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그럼 지금 새롭게 만드시려는 당은 우리 공화당과는 또 결이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공화당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죠. 우선 좌파 정권 종식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 공화당은 너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 개인 숭배랄까 그런 점이 조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좌파 정권 종식을 바란다는 면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우리 동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신당 창당하는 데 있어서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 소개해 주실 만한 분들이 좀 계실까요? 예, 지금 우선 직접 하고 있는 자유소 포럼에는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첫 번째 국방장관 지명을 받았던 김병관 대장, 일군 사령관하고 연합사 부사령관도 지낸 김병관 대장이 있고, 지금 그동안에 태극기 세력에서 태극기 운동을 주도해왔던 분들 중에서
그래도 이를테면은 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없는 분들은 다 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군 구국동지연합회장, 또 무슨 자유대연합 회장, 또 정교 뭐 아시죠? 그 교수 모임 거기 회장, 뭐 그리고 비상시국회의의 운영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이 자유수호 포럼에 다 모여 계시고, 지금 뭐 저희하고 이제 합치기로 한 자유시민 책임당 쪽에서는 뭐 저기 뭐 유석춘 교수, 이동호, 뭐 저기 또 누구야, 김대호,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이쪽에는 이범, 뭐 이종혁, 뭐 이런 여러 분들이 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만드실 자유한국 21 예. 주 가치관은 어떤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네 가지 목표를 내걸고 창당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그 맨 처음에는 조선일보에다가 이제 광고를 냈고, 그 다음부터는 매주 문화일보에 월요일마다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6번인가 7번인가 나갔어요. 거기 이제 보면 다 이제 우리 정신이 다 담겨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좌파 정권 좌익 척결을 해야 된다.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고 좌익 척결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짜 야당을 이거는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애국 우파는 전부 통합을 한다. 그래서 다시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신화를 이룬 것처럼 다시 이제 자유와 인권, 부국 강병의 나라를 만들어간다. 이런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결국 창당하시게 된 게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도 있긴 하지만, 예, 예. 현 정권이나 현 여당에 대한 불만과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은 지금 그 정부 여당을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좌파 정권 지금, 그리고 방향이 지금 공산화로 나가고 적화로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지. 저희가 무슨 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거는 거기 여태까지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려면은 국민의힘을 도울 수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돕다가, 이제 그게 방법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신에 다른 당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기본 목표야 좌파 정권 종식이고 좌익 척결이죠. 네. 그러면 뭐 솔직히 딱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큰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지적하신다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정당 창당 과정에, 아니, 현 정부에 대해서. 현 정부에 예. 지난번에 어느 분이 내로남불을 그걸 사례를 적어보다가, 강준만 씨가 그랬나요? 적어보다가 한두 곳도 없어서 중간에 포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그렇게 묻는 분들한테는 이 정권이 여태까지 3년 몇 개월 있으면서 잘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한 가지라도. 근데 그거를 묻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념이 다른 체제로 가니까 그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중에 하나라도 좋다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공산화가 좋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공산화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거기서 좋은 게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나쁘죠, 다. 제일 나쁜 거는 하여튼 국민들의 이 심성을 배려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를테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미안한 감이라도 갖고 그래야 하는데, 뭐 잘못한 거 걸리면은 그래 잘못한 게 뭐냐,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권력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저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서 이제 쫓겨날 때 그거를 경험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뭐 노조가 와서 폭행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아무리 신고를 해도 법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사람을 좌절시키고 기가 꺾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 출신들이 두 분이 못 견디고 뭐 학교 가서 뭐 시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틀림없이 유파질인데
경찰에다 신고를 해도 남 몰라라 하니까 그 청와대에서 애초에 노조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진짜로 얼마나 이게 겁나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뭐 하는 것이 그래 너희들은 뭐 아무리 떠들어봐라 우리는 저기 드루킹도 부정선거고 울산시장도 부정선거고 요번 것도 군품선거고 그래 아무리 너희들이 얘기를 해봐라 아니 지금 봐라 지금 법원이 움직이냐 검찰이 움직이냐 이게 지금 그런 게 이제 제일 문제죠. 이제 공산화로 차근차근 진행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불법을 맘대로 쓴다는 거. 쉽게 말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러는 헌법이 그 헌법 내용이고 그 중에서 자유를 뺀 그냥 민주주의라는 거는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헌법 개정이 불발됐으면은 그러면은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 내에서 법을 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칙을 쓰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무슨 반칙을 쓰냐? 지금 이미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다 빠졌습니다. 아시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사상과 윤리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사상과 윤리라는 교과서에서는 국민주권을 인민주권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국가보안법으로 몇 번 구속돼도 부적언죄인데 근데 지금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완전히 지금 미국 물러나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 말로는 가라고 못하는데 티끌모 너희들 가라. 지금 계속 약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법치하고 한미 동맹인데 지금 그거를 지금 완전히 그냥 묵살하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로남불 때문에 이게 완전히 국민 심성을 다 정말 베려버렸잖아요. 이제는 웬만한 사람 같아도 그래 나 그랬는데 너 어떨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를 대라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게 끝이 안 나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하는 분한테는 잘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는지 그걸 좀 내놔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변호사님께 이제 꼭 여쭤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예. 지난번에 이제 검찰총장 예. 국정감사가 있긴 했지만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다툼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찍어내기 예.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저게 지금 법도 뭐도 없어요. 지금 이지매를 그냥 가하는 거예요. 예. 네가 그냥 항복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은 내 스스로는 못 물러나겠다. 나를 잘라라. 내 저심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내가 이제 박문진 이사장 할 때 나가라 하고 고소 고발을 열몇 건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난 내 스스로는 못 나가니까 나를 잘라라. 이제 그래서 이제 잘라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전혀 이제 그 법상 근거도 희박한 그러니까 이사 승인을 취소해 가지고 두 사람 해가지고 중간에 하여튼 그 이사회 결의를 해가지고 불신임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사 자리까지 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하는 식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이라고 박문진 이사장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무거운 자리에 있으니까 문제지 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전 정권이 달려들어가지고 못 살게 할 때 안 나가고 버티는 것이 적의 용기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기 약점이 있으면은 저렇게 못 버티거든요. 그럼 이제 당을 창당하신 입장에서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간에는 애국 국민들 간에는 이게 지금 애증이 엇갈리고 있어요. 저분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싸워주는 거는 고마운 일인데 진짜로 얼마나 황당한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과 전 정권 사람들을 잡아놓고 정말 이를테면은 아까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라는 그런 거 있었지만 뭐 혁명 정권이니 촛불 혁명이니 뭐니 해가면서 그야말로 피의자들이 저항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뭐 이재수 그 장군도 죽게 하고 우리 또 그 변호사 검사들이 여러 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로 참 법에서 법을 지킨 게 아니라 법에서 어긋난 일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아군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본인이 저기 문재인 정권을 퇴치하는데 힘을 합치자 그러면 뭐 힘을 못 합칠 이유는 없죠. 그 애증이 있다는 거. 예, 예. 야, 진짜 어떻게 보면 이미 지난 일이라 사람들이 많이 잊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예, 예. 방금 말씀하신 우파 세력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예, 예. 이게 쉽사리 지지할 수도 없고 예, 예, 예. 방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또 윤석열 총장밖에 사람이 없으면은 뭐 할 수 없이 거기 기대해야 되겠지만 지금 뭐 사람이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뭐 대권 주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보수를 통합할 만한 지지자 뭐 이렇게 좀 꼽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대권을 보수를 통합할 우파, 예, 우파의 리더가 될 만한 우파를 통합시킬 사람. 지금 거기에는 제일 합당한 거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분은 자유 우파 국민들하고 그렇게 가까운 분이 없어요, 정치인들 중에. 그래서 지금 제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유 우파에서 그 동안에 이제 창당을 하려고 하던 세력이 크게 세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민연합 쪽에서 하던 게 있고 또 지금 저기 유석준, 이동호 뭐 이분들이 하던 게 있고 또 우리가 있고 그런데 그 셋이 합쳐진 거 아세요? 예, 예. 그래서 합쳐지게 된 계기가 고용주 변호사가 창당을 한다고 그러는데 같은 우파에서 당신네들이 새로 당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에 의해서 저희가 합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우파 국민들을 합치는 데는 그 한도까지는 제가 아마 지금 제일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당을 위한 구체적인 스케줄 잡힌 게 지금 몇 가지 더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창당 준비위원회에 등록을 해서 그 등록증이 나왔기 때문에 그 등록증 가지고 이제 지구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은 11월 안으로 창당을 마치려고 합니다. 당명은 지금 현재 이 명을 고수하실 건가요? 그동안에 당명이 이게 순식간에 나온 것이 아니고 당명을 정말 수십 번 바꿔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토론에도 참여해주고 그래서 했는데 자유한국 20일이 가장 좋다라는 그런 평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제일 무난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드시려는 이 신당이 향후에 예. 뭐 우리공화당이나 다른 당과의 통합 가능성도 있을까요? 물론 통합 가능성 있죠. 네, 엊그저께 우연히 조원진 대표도 만났는데 그분도 뭐 통합에 대해서 하고 다만 이제 그런데 각 단체의 특색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면 안 되죠. 우리는 용광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 가진 사람 저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또 그다음에 모든 당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원들이 뜻을 모아서 또 합리적으로 그 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공정하게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자기 색채만 드러내지 않으면은 이를테면 우리 공화당이 우리를 흡수해가는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면은 뭐 우리라고 할 것도 없고 저도 뭐 주인이 아니고 당원이 주인이니까요. 전부
이 안에 가서 너무 고유의 특색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는 네 개의 원칙에는 분명한 그런 정당이라는 틀 안에서 여러 세력들이 다 모여서 하여튼 통합을 해서 이렇게 좌익 세력이라든지 가짜 야당 세력만 아닌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지금 세력을 형성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요번 저희 합치는 거 전혀 힘들지 않고 합쳐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정당 창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합쳐진다는 게 절대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선거철 가까웠으면 또 몰라도 선거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진심을 이해하신 분은 저보다 그 상임대표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언제든지 저는 상임대표를 내놓을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리에 연연하거나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만한 이제 이를테면은 헌신할 생각이 있느냐 그게 문제지. 저는 지금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것도 집에서는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분만 나서면 언제든지 저걸 양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힘당한테 좀 조언 좀 한마디 하신다면. 국힘당이 도대체 국회의원이 103명이나 되는데 자기네 스스로 지도자도 못 뽑고 외부에서 더군다나 그 외부라는 게 누굽니까? 민주당을 키워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뽑아다가 놓으면은 그러면은 김종인 씨는 도대체 정체성이 뭔지 그런 정체성이 모은 사람한테 자기 운명을 전부 맡겨놓고 있는 게 저게 제대로 된 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정당이라는 거는 이념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순전히 이익 집단이 되는 거는 저거는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이념을 좀 갖추기를 바랍니다.